황소토벌 총사령관인 고병을 대신하여 최치원이 쓴 경문이다. 천하의 사람이 모두 너를 죽이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아마 땅속의 귀신까지도 너를 죽이려고 은밀히 의논했을 것이니 네가 비록 숨은 붙어있다곤 하지만 넋은 이미 빠졌을 것이다. 이 당나라가 시원찮으니까 내가 일어난 심정도 이해는 한다. 이렇게 올려줬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생명들을 저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하는 이 죄는 귀신도 용납하지 않을 거다 라고 야단치고, 그러니까 이 병려문이라는 글이 원래가 여러 문장 수식을 잘 해가면서 멋지게 과장법을 써가면서 이제 운을 맞춰가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큰 강물이 흘러가듯이 올려줬다가 내려쳤다가 이어지면서 끄트머리 가서는 결론은 너는 틀림없이 이제 망하고 말 거다 라고 해서 황소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런 글법을 썼습니다. 황소의 난이 진압된 후 최치원은 중국 황제로부터 자금 어대를 하사받는다. 그의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신라에서 온 유학생 최치원은 불과 25세의 나이에 중국에서 큰 명성을 얻은 것이다. 고려시대 명문장가 이규보는 토황소 경문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황소가 이 경문을 읽다가 책상에 나뒹굴어졌다. 귀신을 울리고 바람을 놀라게 하는 솜씨가 아니라면 어찌 이 정도에 이룰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이 사람의 솜씨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문장력이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원이 토황소 경문을 쓴 것은 25세. 그렇게 젊은 나이에 자금 어대를 받을 정도로 중국에서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본인만 원한다면 그는 얼마든지 중국 땅에서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치원은 중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그는 왜 귀국을 택했을까요? 자, 이것은 최치원이 이 불교 고승들의 생애에 대해서 쓴 그런 비문입니다. 자, 이 비문에는 그가 조국 신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최치원은 신라를 군자국, 인역, 태평승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신라가 살기 좋은 땅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신라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최치원이 비록 중국에 유학 가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결코 신라인이라는 그 뿌리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국한 후에 최치원은 과연 신라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경남 함양. 이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꼽히고 있는 아름드리 숲 상림에서 최치원의 흔적을 만났다. 최치원 선생님이 이 고장 그 태수로 와가지고 보니까 냇물이 들 가운데로 흘러가고 매년 수해가 나가지고 그 전답이 다 떠내려가고 고충을 지방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숲을 이 강을 서남 쪽으로 돌리고 둑을 싸가지고 거기에다 숲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귀국 후 함양 태수로 부임한 최치원은 민생 안정을 위해 이 숲을 조성했던 것이다. 최치원이 이곳에서 태수를 지낸 흔적은 마을 주민들이 세운 정자와 공덕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중국 유학에서 성공하고 돌아온 최치원이 왜 지방 태수라는 미관 말직에 머물렀을까? 처음에 돌아오자마자 한림학사라고 하는 벼슬이 주어지죠. 한림학사는 문자 그대로 그 문안을 담당하는 외국에 대한 외교 문서라든지 이런 걸 담당하는 그런 직책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경륜과 포부를 펴볼 만한 그런 적합한 직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거기다가 당나라
유학파와 국내 그 국학 출신과의 그 갈등이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시기와 질투가 뒤따르니까 최고원 선생으로서는 아마 감당을 하기가 어렵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직을 자청해서 천령군 태수라든지 부성군 태수로 나가서 이렇게 외직으로서 백성들을 가까이 하면서 민생고를 직접 목도하면서 이렇게 정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경주 인왕동 상서장. 함양태수 시절인 892년 최초원은 이곳에서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여조를 바친다. 시무 10여조. 그것은 최치원의 사회 개혁안이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진성여왕 때는 신라가 하대로 내려오면서 가장 혼란했던 시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신라 멸망의 이제 그 기초가 진성여왕 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최치원 선생은 지방의 태수로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지방의 관원으로 있으면서 당시에 현실과 관련해서 유학자로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대로 가서는 신라가 안 되겠다. 신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현실 개혁이 필요하겠다. 해서 나름대로의 마지막 자기 충정을 담아서 올린 글이 바로 시무 10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무 10여조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지만 최치원의 기록을 통해 그의 개혁 사상을 엿볼 수 있다. 능관인, 인재를 잘 선발해야 한다는 이 대목엔 골품제의 개혁과 과거제의 실시가 담겨 있다. 이것은 효공왕이 즉위할 때 쓴 최치원의 글이다. 불은 나무에서 났지만 불이 맹렬하면 나무를 태우고 배는 물에 뜨지만 물이 날뛰면 배가 엎어진다. 군주가 실정을 하면 백성이 군주를 바꿀 수 있다는 덕치주의와 민본주의가 담겨 있다. 신라의 개혁을 꿈꿨던 최치원. 그러나 그는 시무 10여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인사에 은둔한다. 홍유동 석벽에 쓴 최치원의 시는 은둔을 택한 당시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물은 미친 듯이 바위를 치고 산을 울리어 지척에 사는 말도 분간하기 어렵네. 항상 시비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 짐짓 흐르는 물로 산을 다 감싸네. 시무 10여조를 바친 때 나이가 38입니다. 우리 나이로 38이면은 왕성하게 일을 할 때죠. 혈기왕성할 때죠. 그리고 최치원이 시무 10여조를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현실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성여왕도 그 근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려서 아찬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육두품으로서는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벼슬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죠. 그의 개혁안은 실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최치원은 크게 절망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인사로 은거를 하게 되는데 은거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에서 민간인이 됐다는 것이지